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역용어 여러분들 무역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외국어가 많이 사용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영어가 쓸 때 가끔씩 당황할 수도 있지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어들을 억지로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로 운송 관련 용어하고 그 다음에 정형 거래 조건에 나오는 용어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송에서 트랜스시먼트라고 하면 환적을 이야기합니다. 해상 운송에서 화물을 운송 중에 다른 운송 수단으로 옮겨 실는 것을 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S라고 하죠. TS라고 하는데 전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신용장을 양도하는 것도 TS. 여기서 환적하는 것도 TS. 그러니까 헷갈릴 염려는 없죠.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니까. 트랜스시먼트 그러면 환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상 운송에서 운송 화물을 다른 운송 수단에 옮겨 실는 것을 환적이라고 하고요. 트랜스시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오퍼레이터. 복합 운송인을 이야기합니다. 복합 운송의 의미는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운송 수단이 결합이 돼서 운송하는 것을 복합 운송이라고 하고요. 자기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서 복합 운송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송하인이나 복합 운송 업무에 관하여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가름하여서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하고 또한 계약 이행의 관리에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복합 운송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구간별로 해상 운송하고 육상 운송이 겹쳐 있다. 그런데 복합 운송인은 전 구간에 대해서 일관 운송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합 운송인 하면 그리고 또한 요금도 일관 운임이 적용됩니다. 구간별로 다른 운임을 적용하지 않고 일관 운임, 일관 운송 그리고 일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복합 운송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에어웨이빌이라고 합니다. 항공 화물 운송장. 그 다음에 Bill of Loading. 선하증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상 화물 운송장 Seawaybil이라고 하고요. 복합 운송증권은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웨이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이빌입니다. 그래서 선하증권은 BL이라고 부르죠. BL이라 그러면 선하증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장이나 해상화물 운송장은 유통성을 띠고 있지 않고 권리증권도 아닙니다. 그런데 선하증권은 유통성을 띠고 있고 권리증권입니다. 물품을 선박으로 선적하고 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서류가 BL입니다. 그래서 선하증권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 보세창고라는 말은 무역거래 시에는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고, 웨어하우스라, 그 다음에 bonded warehouse라 그러면 보세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관에 대해서 수입 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보세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관을 하지 않은 거죠. 그죠? 통관 절차를 안 마친 거. 그리고 거기에다 물품을 두고 거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보세창고도 거래라고 하고요. BWT라고 합니다. BWT. BWT는 보세창고는 그대로 bonded warehouse고요. transaction T 거래가 되었습니다.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 화물을 반입해 둡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해 가지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을 통관을 시켜서 바이어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래가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도시 하면 어디겠습니까? 예를 들면 파리다. 그러면 프랑스까지 물건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보세창고까지 물건을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파리 시내에 가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물품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납기가 원래 안 걸리죠, 그죠? 창고까지 물건이 벌써 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배에 실어서 그 다음에 다시 보내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자, 미리 만들어서 물품을 보세 창고에다 두고 그 다음에 바이어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그 다음에 물품을 즉시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만약에 물품을 판매하지 못했을 때 저 많은 창고료 누가 부담합니까? 그리고 그거 다 재고로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거래를 할 때는 예측을 정확하게 했을 때만 저런 거래가 권장되는 것이지, 불투명한 거래에 저런 방법을 쓰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역거래에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 알고, 그 다음에 정말로 좋은 물품을 미리 만들어서 신속하게 판매하겠다 그럼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운송 관련해 가지고요. 자, 보면은 노티파이 파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티파이라는 말은 착화 통지처를 이야기합니다. 자, 물품을 선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운송장이든 그 다음에 BL이든 이런 데 보면 노티파이란이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느냐? 자, 노티파이 파티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말로 하면 착화 통지처가 되겠고요. 대부분 보면 바이어인 경우도 많고 바이어가 아닌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바이어가 물품 수입하는데 자, 주체가 되겠지만 착화 통지처에서 물품을 대신 통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통지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쉬퍼라고 부르면 화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로 수출자가 쉬퍼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다음에 캐리어 그러면 운송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선사에서 물품을 운송할 때도 캐리어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콘사이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콘사이니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물품의 수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얘기는 또 아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자, LCL이야, FCL이야. 그런데 물건이 많으면 FCL이고 물건이 적으면 LCL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LCL의 의미가 자, 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를 LCL이라고 하고요. 자, FCL은 full container load죠. 한 컨테이너 전체 분량의 물품이 가득 실렸을 때 이것을 FC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출을 하는데 항상 컨테이너 분량의 오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수량의 오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LCL을 써야 되겠죠. 그죠? LCL을 써갖고, 돼야 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컨테이너 분량이 안 되는데, LCL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FCL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FCL 쓰는 게 더 편하죠. 그죠? 하나로서 딱 해서. 그래야 바이어도 자기 물품을 CI에서 바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은 비용을 고려해 가면서 LCL로 할 것인지 FCL로 할 것인지 정하는 거고요. 자, 이 의미는 FCL이라면 한 컨테이너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LCL은 한 컨테이너가 되지 않는 분량을 LCL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CY하고 CFS 살펴보겠습니다. 자, CY라는 말은 컨테이너 야드를 이야기하고요. 자, CFS는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저 야적장을 C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정확한 개념은 자,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시설로 컨테이너를 유치시키기 위해 포장한 야적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가 잔뜩 쌓여 있죠. 저기가 CY가 되겠습니다. 자, CFS는 자, CY로 물건을 옮기기 전에 자, 저렇게 컨테이너 작업을 해야 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물품만 도착해 가지고 그러면 컨테이너에 가득한 물품을 채우기 위해서 자, CFS로 물건이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컨테이너 분량을 수출할 때에는 바로 컨테이너가 와서 생산 공장에서 자, 포장 공장에서 컨테이너로 직접 물건을 컨테이너에다가 담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CY로 가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CFS로 물건이 보내집니다. 그래서 CFS는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시설 중에 하나로서 자, 수출 화물을 그 용기에 적화시키기 위해서 화물을 수집하거나 또는 분배하는 장소를 CFS라고 하고요. 자, 정확한 용어는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적화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매니페스트 적화 목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 목록을 말할 때 적화 목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가끔씩 이런 용어를 접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는 아주 기본적이고 늘상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SR이라고 부릅니다. SR. 자, 줄여서 SR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냐면 Shipping Request를 이야기합니다. 자, 선적 요청서인데요. 자, 선적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선적의 사용을 미리 예약하기 위해서 발송하는 문서를 갖다가 S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수출용 물품이 자, Future Contract입니다. 선물 계약입니다. 자, 미리 물건을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만들어서 자, 생산 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자, 물건이 다 만들고 다 포장한 후에 이제 배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그죠? 자, 물건이 이제 상품 출하 일자가 가까워오면 그 예상을 해서 그때 맞는 배를 갖다가 선박을 어레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박을 어레인지를 하려면은 그 배의 스케줄을 보고 자, 저 배에 선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 배에 자, 선적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고 담당자는 자, SR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적 요청서를 작성하면 BL에 나오는 것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자,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자는 누구고 그다음에 컨사이니는 누구고 그다음에 노티파이는 누구고 해서 다 물품의 명세하고 수량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BL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BL 모양의 똑같은 예비용 BL 사본을 수령을 하는데 그 내용과 똑같이 되어 있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마 그 수량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앞에 said 이렇게 나와 있어요. SAID. 자, said라는 말은 말하기를 이런 얘기죠. 자, 선박회사에서 물품에 대해서 직접 보거나 이런 건 아니죠. 자, SR을 넣은 담당자가 SR상에 나타난 내용을 똑같이 거기다 표시하고 앞에 said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SAID. 자, 그러면 그것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 또 출고 담당자는 그 예비용 BL 사본을 수령해서 자, 실제로 받을 서류와 일치하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신용장 거래인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BL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노티파이는 누구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신용장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용장 내용과 일치하나 안 하나를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작성하는 서류가 SR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화물 인도 지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Delivery Order, DO라 그러면 자, 화물 인도 지시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원본 선화증권의 배서에서 선박회사에 제출 후에 받는 서류가 화물 인도 지시서가 되겠습니다. 자, BL하고 딱 해서 그다음에 선화증권에 배서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받아야겠죠. 자, 또 선박 중에 자, 라이너라는 말이 나오고요. 트램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라이너. 자, 정기선. 우리가 보통 수출할 때는 정기선을 활용합니다. 운항 일정을 정해 가지고 주 1항차다 그러면 매주 한 번씩 그 배가 나가는 걸 주 1항차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 그 기간을 통해서 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정기선이라고 하고 라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이 안정해져 있는 배 그런 것들을 부정기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트램퍼라고 부릅니다. 자, 정형 거래 조건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코텀스라고 합니다. 인코텀스 정형 거래 조건을 인코텀스라고 합니다. 자, 인코텀스에는 자, 인도 장소, 인도 비용, 그다음에 위험의 이전, 그다음 수출입의 통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각 거래 조건별로 다 정형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거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출할 때는 무조건 이 정형거래 조건에 있는 조건 하나를 실렉션 하나를 선택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형거래 조건은 자, 국제상업회의소, 자, ICC라고 부릅니다.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자,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그러한 무역 거래에 대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인도 비용, 그다음 위험의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각 거래 조건마다 정형화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형 거래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각 거래 조건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뜻을 살펴보도록